이 영화의 국내 상영 제목은 컨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원 제목은 Arrival. 그리고 이 영화의 원작인 SF 작가 테드 창의 소설 제목은 Story of Your Life. 입니다. 이렇게 제목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이른바 비선형적 구조이다 보니 공감하고 이야기를 쫓아가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공감을 넘어 전율하는 지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많은 영화이며 그 단서가 바로 저 제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설 제목을 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로 번역하곤 했습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테드 창의 단편 소설집, 그러니까 Stories of Your Life. 를 가리키는 책 제목이고 소설의 제목은 Story of Your Life. 즉, 내 인생의 이야기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당신과 너의 차이가 뭔데?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아실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분명 주인공의 독백은 유를 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면 주인공 루이스가 마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소설은 보다 분명하게 지칭합니다. 소설은 루이스가 그녀의 딸에게 쓴 편지 형식을 띠고 있죠. 맞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너는 바로 루이스의 딸입니다. 루이스는 딸을 낳고 사랑하는 아이와 행복한 한때를 보내다 20대 중반이 된 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렇게 떠나버린 딸에게 엄마가 보내는 추도사 같은 것입니다. 엄마를 사랑했고 또 증오하기도 했던 딸에게 엄마는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영화를 이해하는 키입니다. 이 리뷰는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줄거리와 결말 모두를 포함하여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영화를 먼저 보시고 본 리뷰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영화 컨택트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컨택트는 다소 불친절한 영화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선형적 이야기 구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외계인과 대화에 나서게 된 한 언어학자가 외계 언어를 배우면서 본인의 사고방식, 특히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하게 되고 그 능력을 활용해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킨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 스토리에서 딸의 이야기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 밖에 위치합니다. 스토리의 여집합이라고 할까요? 시간상 딸의 이야기는 영화의 스토리 앞이나 뒤, 즉 과거 혹은 미래입니다. 과거라면 그나마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미래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미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때를 가리키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딸의 죽음뿐 아니라 딸의 탄생도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럼 미래를 어떻게 알아서 지금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외계인의 시간 인식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헵타포드의 문자 체계입니다. 원형으로 시각화한 외계인의 언어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이미 죽은 동료의 상태를 가리킬 때도 3000년 뒤의 시점을 가리킬 때도 그들은 현재의 시점을 사용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구분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의도한 바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들의 원형 문자를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의 외형도 이것을 푸는 단서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문어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문어를 뜻하는 옥토퍼스는 팔을 뜻하는 옥토와 발을 뜻하는 푸스의 결합어입니다. 숫자 8이 의미하는 무한대의 순환에서 과거와 미래의 부분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어는 너무 직접적 표현이고 지구에 사는 문어를 외계 생명체라 할 수도 없어 변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개의 다리를 가진 생명체 헵타포드로 변형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7개의 다리를 뜻하는 그 단어의 구조로 봐도 저건 문어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숫자 7 역시 한 주의 단위인 7일을 대신함으로써 반복되는 주기, 곧 무한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적어도 저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설정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루이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영화에서 언급되는 두 번째 장치, 사피어-워프 가설입니다. 사피어-워프 가설이란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언어학적 가설인데 몰라도 됩니다. 껍데기입니다. 그저 외계인의 시간 개념을 루이스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설정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학계에서도 그 논리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하여 법칙이나 이론이 아니라 가설로 취급받을 뿐입니다. 영화에서 루이스는 언어를 익히면서 외계인의 사고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점점 어떤 환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사건들로 인해 관객들은 그것을 과거의 환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소설을 읽으신 분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것이 미래를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샹 장군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플래시백은 사실 플래시백이 아니라 플래시포워드였던 것이죠. You're the reason for this unification. All because you reached out to me on my private number. Your private number, General, I don't know your private number. Now you know. 이 장면을 보면 여전히 전율이 감돕니다.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기보다 전화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미래에 하고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I called you, didn't I? 우리의 현재가 미래의 바람이자 결심이라니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샹 장군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외계인과의 전쟁을 시작하려는 샹 장군을 막으려 합니다. I will never forget what you said. 자신을 쫓아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그녀는 무균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과거의 장막을 걷고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과거에서 나타난 군인들은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을 지속하려 합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화는 문제의 해결이 미래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최선은 미래로부터 실현 가능한 현재를 도출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 노력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미 이뤄진 과거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즉,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지만 인간은 이상적 미래를 현재의 노력으로 실현하며 과거를 수복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로써 갈등은 종식됩니다. 그리고 쉘은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저들은 애초에 공격하려 하기보다 공격당하면 그저 감수하겠다고 저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폭탄을 안고 사라진 외계인 에보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환영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쉘이라는 그 이름처럼 저 우주선은 그저 껍데기였을 뿐이죠. 진짜는 소통이고 그로 인해 이뤄낸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루이스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고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정을 모두 알고 그 도착지를 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Despite knowing the journey and where it leads, I embrace it. And I welcome every moment of it. 사랑하는 딸은 태어나면 젊은 나이에 나보다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굳이 딸을 낳은 나를 원망하고 떠날 테죠. 그럼에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할까요? I forgot how good it felt to be held by you. 저 따뜻함을 기억한다면 그녀는 아마도 계속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찬란하고 눈부신 소중한 행복들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을 향한 용감한 결심, 영화 컨택트였습니다.